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으신가요? 나이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60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춘일 때보다 열정은 조금 줄었지만 인생의 풍파를 겪은 우리에게는 연륜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봅시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꼭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좋을 때 밥 사주고 술 사 먹인 사람이 아닌 내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 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일수록 연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다가와도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신 분은 몇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견뎌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의 상처나 배신당할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처한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도 배워보고 건강을 위한 운동 관리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6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산책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등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타인을 만나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요즘 아침 일찍 길거리 무료 급식소를 가보면 무수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 서러운데 늙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그나마 평범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흑자 구간이 우리의 청춘 때라고 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적자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점점 커지고 수입은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할 줄은 아는데 재테크할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해보세요.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 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5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명이나 핑계는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나이대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상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 즐기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가 가진 취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 즐거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60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춘일 때보다 열정은 조금 줄었지만 인생의 풍파를 겪은 우리에게는 연륜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봅시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꼭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좋을 때 밥 사주고 술 사 먹인 사람이 아닌 내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 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 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일수록 연습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다가와도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신 분은 몇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됐을 때 견뎌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의 상처나 배신당할 일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이 바뀌고 처한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도 배워보고 건강을 위한 운동 관리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6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혼자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산책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등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 타인을 만나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오히려 그 당당한 태도 때문에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요즘 아침 일찍 길거리 무료 급식소를 가보면 무수한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고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으면 서러운데 늙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그나마 평범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흑자 구간이 우리의 청춘 때라고 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적자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좀 잘 번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점점 커지고 수입은 적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할 줄은 아는데 재테크할 줄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해보세요.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명이나 핑계는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나이대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막상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후반전부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나를 위해 즐기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배우면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가 고통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가 가진 취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 즐거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은 곧 이른이 되는 60대들이 하는 후회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두 번째,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자. 세 번째는 젊을 때 더 저축하자. 네 번째, 건강을 잘 챙기자. 다섯 번째는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700년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배워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사상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 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생각 중인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5번째 덕목은 전략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전략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6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7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9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10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존중, 고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의미 있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었으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아파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배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 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생각 중인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덕목은 전략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전략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섯 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여덟 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열 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일은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다.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존중, 고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러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전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인생의 의미 있는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라.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었으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아파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